7위, 트와이스 첫 연기 도전. 트와이스는 재계약 이후 나연과 지효의 솔로 앨범, 미사무의 유닛 앨범 등 그동안 보여주지 않던 활동을 이어가는 중인데요. 이번에는 트와이스 다현이 멤버 중 처음으로 연기 활동에 나섭니다. 한 언론의 취재 결과 다현은 독립 장편 영화인 전력질주에 출연을 제안받았다고 전했는데요. 전력질주는 스포츠 드라마 장르의 독립 장편 영화로 이승훈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상대 주연 배우로는 이신영 배우가 나온다고 하죠. 트와이스 팬들이 다현의 첫 연기 활동에 기대하는 이유는 트와이스 멤버를 통해 전해진 다현의 연기력 때문인데요. 한 인터뷰에서 리더 지효는 원스파크 뮤직비디오 장면 중 눈물을 흘리는 다현의 장면을 집중 조명하고 싶다고 했었죠. 뮤직비디오에서는 짧게 나왔지만 실제 촬영 현장에서 다현은 엄청 오열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영화를 통해 다현이 연기자로 멋진 변신을 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6위, 박예담은 무슨 죄? 배우 이서한이 자신의 SNS에 몰래 촬영한 듯한 불법 영상물로 의심되는 짧은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영상은 박예담의 작업실로 추정되어 더욱 논란이 되었는데요. 해당 영상은 삭제되었지만 이미 영상이 퍼지며 논란이 되었고 이서한 배우는 사과와 해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서한 배우는 자신의 SNS에 올라간 영상은 남자친구들끼리의 장난이었으며 박예담은 당시 자리에 없었다고 했죠. 해당 영상은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물이 아닌 연출된 상황 영상이었으며 비공개 계정에 올리려던 것이 실수로 공식 계정에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서한 배우는 미숙한 모습을 보인 것에 사과했으며 해당 장소가 박예담의 작업실이었다는 점에 대해 박예담과 박예담의 팬들에게도 사과했는데요. 박예담도 자신은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장소가 자신의 작업실이었다는 점 때문에 팬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너무 죄송하다는 사과를 자신의 SNS에 남기게 되었습니다. 5위, 세븐틴 인기의 명과 암. 세븐틴이 4월 29일 신곡 마에스트로로 컴백했습니다. 이번 신곡은 세븐틴의 베스트 앨범 세븐틴 이즈 라이트 히어에 함께 나왔는데요. 세븐틴 이즈 라이트 히어는 세븐틴의 과거, 현재, 미래를 집대성한 앨범으로 무려 33곡이나 되는 많은 곡들이 담겨있는 앨범이죠. 그래서인지 세븐틴의 이번 앨범은 발매 첫날에만 약 226만 장이나 팔리며 세븐틴의 인기를 다시 한번 증명했는데요. 특히 일본에서는 오리콘 데일리 앨범 랭킹 1위, 일본 주요 음원 사이트인 라인 뮤직 앨범 톱100 1위, 애플 뮤직 톱 앨범 차트 종합 1위를 차지하기도 했죠. 거기에 세븐틴은 일본의 가장 큰 공연장인 닛산 스타디움 공연도 앞두고 있는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놀라운 인기를 보여주는 세븐틴이지만 일본에서 세븐틴 앨범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일본 도쿄 번화가 시부야에 세븐틴의 새 앨범이 무더기로 버려진 장면이 포착된 것인데요. 네티즌들은 누군가 멤버의 포토카드나 이벤트 응모권 등을 위해 대량으로 앨범을 구매한 뒤 CD만 버린 것 같다는 추측을 했죠. 이에 몇몇 사람들은 지난주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팬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랜덤 카드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한 발언이 다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매년 팬미팅과 같은 이벤트와 랜덤 포토카드로 인해 약 800톤의 앨범이 버려진다고 하는데요. 하이브는 환경을 위한 새로운 판매 방식을 고민해봐야 할 듯합니다. 4위, 뮤직뱅크 17년 만의 기록. K-팝 아이돌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음악방송 1위에 이변이 생겼습니다. 지난 5월 3일 음악방송 뮤직뱅크에서 약 17년 만에 트로트가 1위를 한 것인데요. 2000원의 자작곡 하늘여행이 아일릿의 마그네틱을 꺾고 5월 첫째 주 1위 트로피를 거머쥔 것이었죠. 2007년에 강진의 땡벌이 트로트 최초로 뮤직뱅크 1위를 차지한 적이 있었는데요. 17년 만에 트로트 뮤직뱅크 1위 기록에 많은 팬들이 축하를 보내는 중입니다. 음악방송 전체 기록으로 봐도 트로트 가수의 1위 기록은 희귀한데요. 2005년 장윤정이 어머나로 MBC 음악캠프 1위, 2007년 강진이 땡벌로 뮤직뱅크 1위, 2023년 임영웅이 두 5월 다이로 음악 중심에서 1위를 했죠. 이찬원은 트로트 가수로 네 번째 음악방송 1위 가수가 되었네요. 3위, 에스파 밟으실 수 있겠어요? 에스파가 절대 밟을 수 없는 놀라운 컨셉으로 컴백을 예고했습니다. 에스파는 지난 5월 2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정규 1집 아마겟돈의 발매 스케줄 포스터를 공개했죠. 일정 하나하나 의미심장해 보이는 스케줄 영상에 에스파의 세계관을 좋아하는 팬들은 난리가 났는데요. 거기에 새롭게 확장된 에스파의 세계관 시즌2의 서사를 예고하는 듯한 아마겟돈 런치 코드 영상도 공개되었죠. 강렬하고 초인적인 멤버들의 모습에 에스파의 많은 팬들은 광야 세계관이
돌아왔다며 환호하는 중인데요. SM은 이번 앨범은 에스파가 리얼월드와 디지털 세계를 넘어 다중우주로 확장되는 에스파 세계관 시즌2의 서사를 담았다고 했죠. 에스파는 이번 정규 앨범을 총 10곡으로 구성하였으며 더블 타이틀곡으로 활동한다고 했는데요. 선공개 싱글인 타이틀곡 슈퍼노바는 오는 5월 13일, 또 다른 타이틀곡과 정규 1집 앨범 아마겟돈은 오는 5월 27일 공개된다고 합니다. SM과 에스파가 이번엔 어떤 세계관을 보여줄지 너무 기대가 되네요. 2위, 하이브는 왜 고소를 안 할까? 하이브는 계속해서 안 좋은 이미지들이 쌓이는 중인데요. 그중 하나는 다널드와 관련된 이야기였죠. 하이브와 다널드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억지성 루머였지만 단 하나, 다널드가 방탄소년단을 이용하여 온라인에서 마케팅을 한 부분만은 사실이었는데요. 이에 많은 사람들이 하이브의 일처리에 대해 의문을 품는 중입니다. 다널드는 여러 홍보 게시물에서 방탄소년단을 언급해왔는데요. 현재는 대부분 삭제된 상황이죠. 이 같은 홍보글은 하이브와 별도의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 방탄소년단의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소지가 있죠. 퍼블리시티권은 연예인 등 공인이 가진 성명이나 초상, 기타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하이브는 과거 몇몇 사안에서 방탄소년단의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왔었는데요. 최근의 일로 국군 위문 편지 애플리케이션 더캠프가 방탄소년단의 초상과 성명 등 IP를 활용하여 멤버별 커뮤니티를 운영하자 방탄소년단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사례라고 하며 내용 증명을 보낸 일이 있었죠. 또한 강원 삼척시 맹방 해변에 들어선 BTS 관광지 역시 방탄소년단의 IP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철거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방탄소년단의 퍼블리시티권에 하이브는 엄중하고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이번 경우 하이브뿐만 아니라 소속 아티스트들까지 루머에 이용되고 있어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여야 할 것 같은데 여전히 해당 내용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는 하이브에게 많은 방탄소년단 팬들이 분노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다널드 측은 방탄소년단의 상업적인 목적으로 홍보에 사용한 적이 없다며 해당 의혹을 부인하는 중인데요. 그러나 해명을 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다널드를 홍보하는 듯한 모습에 많은 팬들은 더욱 분개하는 중입니다. 하이브가 이러한 사실들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면 표준 전속계약서상 조항 중 하나인 성실한 매니지먼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하이브가 더 이상 아티스트들이 다치지 않도록 성실한 매니지먼트의 의무를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1위, 어두어의 공식 입장. 지난주 하이브가 미니진의 기자회견에 대해 공식 입장으로 반박하며 양측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는데요. 미니진 대표의 어두어도 이를 반박하는 공식 입장을 내었죠. 어두어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경영권 찬탈은 실체 없는 헛된 주장이며 지속적인 갈등 속에서 나온 상상이었을 뿐 구체적인 계획도 실행도 없었다고 분명하게 주장했는데요. 이와 함께 의심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인 부대표는 하이브의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점에 대해 의문을 표했죠. 또한 20억 원이라는 미니진 대표의 인센티브 결정 기준과 투명성에 대한 의문, 내부 고발 및 감사 과정이 내밀하게 진행되지 않고 대외적으로 중계까지 한 것에 대한 의문, 하이브의 첫 걸그룹으로 뉴진스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한 하이브의 거짓말, 데뷔 시 뉴진스 홍보를 하지 말아달라고 한 박지원 대표의 SNS 부탁, 경업 금지 조항에 대한 불합리성, 주주간 계약과 관련한 억측과 왜곡들에 대한 해명, 하이브의 무속인 지인 주장은 비방 목적의 프레임이라는 주장, 뉴진스 컴백을 앞두고 이슈를 터뜨린 것에 대한 의문 등을 이야기하며 어두어는 하이브의 주장을 전면 부정했는데요. 추가로 미니진 대표가 뉴진스 계약 해지권을 요구했다는 하이브의 주장에 미니진 대표는 뉴진스의 데뷔 과정에서 나온 불합리한 간섭을 해결하고 독립적인 레이블 운영을 위한 요청사항이라고 반박했죠. 양측이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하이브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법원에 신청하였고 법원에서 신문기일에 하이브와 어두어는 임시 주총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어두어 측은 신문이 끝난 후 5월 10일까지 이사회를 5월 말까지 주주총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하이브와 미니진의 갈등이 장기화되겠네요. 2024년 5월 첫째 주에도 연예계에는 많은 소식들이 들려왔는데요.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놀랐던 연예계 소식들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연예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두유람이었습니다.